이번 시간은 KBS 프로그램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김태훈 시청자 평가원이 KBS와 씨름에 대해 의견을 전합니다. 김태훈 평가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시청자 평가원은 KBS와 씨름에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청자 평가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씨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명절날 씨름 경기는 항상 KBS 1TV를 통해서 중계됐더라고요. 작년 9월 중순에 추석 장사 씨름대회도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됐고 한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명의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에 올랐던 1983년 4월 17일에 열린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도 KBS 1TV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가 처음 열린 게 일제강점기인 1927년입니다. 조선씨름협회가 만들어지고 제1회 전조선씨름대회가 개최된 해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조선씨름협회가 대한씨름협회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협회가 야심차게 기획한 대회가 1959년에 처음 열린 전국 장사씨름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 6회 만에 대회 자체가 문을 닫았거든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씨름을 다시 일으켜 세운 주인공이 바로 KBS였습니다. KBS는 1972년 9월 24일 제1회 KBS배 쟁탈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장충체육관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최했고 결승전이 열린 26일 경기는 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5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TV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밖에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 씨름을 중계했으니 KBS가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한 것이죠. 다른 스포츠는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독점해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름만큼은 KBS가 특별하게 중계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씨름대회를 공중파 채널에서 중계하는 곳은 KBS가 유일하거든요. 씨름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공중파 TV를 통해 중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은 KBS 스포츠중계부 손영채 PD에게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정은혜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씨름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 전통 스포츠입니다.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공영방송 KBS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날과 같은 명절에 온 가족,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민족 고유의 스포츠 씨름을 즐긴다면 씨름이 스포츠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민족 고유의 스포츠 씨름을 지속적으로 중계 방송함으로써 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 씨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1972년은 우리 방송사에서 대전환기이기도 했습니다. TV 보급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그만큼 매체 영향력이 커졌고 KBS 또한 문화공보부 소속의 국영방송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씨름은 우리나라 방송사는 물론이고 KBS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콘텐츠였습니다. 게다가 KBS는 스타 탄생에 이어 해당 종목 대중화로 이어지는 스포츠 마케팅의 문법을 이때 처음 완성했습니다. KBS 화면을 통해 김성률이라는 걸출한 씨름 스타가 탄생했고 그 결과로 전국에 씨름 붐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박세리와 김연아 선수가 골프와 피겨스케이팅의 붐을 일으킨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KBS배 쟁탈전 덕분에 씨름이 고교야구와 축구 말고 유일하게 관중 동원에 성공한 스포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사랑을 한껏 받았던 씨름은 1983년 민속씨름이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스포츠로 또 한 번 발돋움합니다. 이때도 물론 KBS가 주요 경기를 생중계하며 씨름 부흥을 선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발굴된 스타가 이만기와 강호동이었고 이 두 분은 지금도 방송계에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씨름에 대한 인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꺾입니다. 프로화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씨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체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KBS가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주요 경기를 중계했지만 시들어가는 인기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해 말 KBS ETV에서 방영된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모나 몸매나 기량이나 어느 부분 하나 손색 없는 멋진 씨름 선수들이 등장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기량을 펼치는 장면이 정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KBS가 씨름에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기가 시들어졌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씨름이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매력을 발견케 해줬으니까요. 여기서 제작진에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씨름의 희열이 처음부터 씨름 부흥 프로젝트로 기획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후속 프로그램이 준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씨름의 희열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에 제작 방영돼서 주목받은 정도에 비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제작된다면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씨름의 희열은 예능센터에서 기획 제작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씨름의 희열 시즌2는 제작 방향 등을 씨름협회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편성이나 제작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완성도 있는 제작을 위해 논의 중입니다. 추후 프로그램을 위한 영상물의 확보나 지속적인 취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KBS는 경기뿐 아니라 그 이면의 이야기 등을 담은 씨름 관련 고품격 미니 다큐 등을 분기별로 제작하여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로 방송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씨름은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1970년대부터 씨름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했고 그 역할 또한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씨름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최전성기를 지나 21세기 들어 현저하게 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 KBS는 주요 경기를 생중계하는 방침을 꿋꿋하게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제작하면서 씨름 부흥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도 했죠. 저는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씨름이 갖는 의미가 스포츠 이상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중심의 가상 공간에서 홀로 활동하는 시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삿발을 붙잡고 상대방의 힘과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해본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한다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씨름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힘을 겨룰 수 있는 아주 멋진 스포츠입니다. 가상의 시대에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앞장설 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씨름 문화 확산을 위한 KBS의 역할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KBS와 씨름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훈 시청자평가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